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주부였으나 나 아등바등 남들 사는 모양새에 따라가며 살았지요. 남편이랑도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랑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쩜 가장이 일리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한 뿐이었지요. 나 있는 회사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아,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이래?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말이야. 나보다 입사를 2년이나 늦게 한 후배 녀석이 승진을 또 하니 했는데 나는 만년 과장이라.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이나 차리고 싶어. 뭐라고.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집 운영면 얼마나 하루를 고되게 보내는지 봤으면서도 음식점을 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장님이야, 번집하시느라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메뉴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단출하게 딱 준비해서 해보려고 다 생각해 놨다 이 말이야. 내가 평소에도 얼마나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 당신 지난주 주말에도 내가 요리사 같다면서 내가 만든 저녁밥 맛있게 싹싹 비웠잖아. 나 진짜 소질 있다니까? 애들이랑 랑 같이 시간 보낸다고 주방 난장판 만들면서 요리 몇 번 해본 거 가지고 지금 음식점에 차리겠다는 말이 돼. 아이 물론 당신이 뭐 맞자 아이라는 거 잘 알겠어. 맛있는 음식 잘 만들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한다고. 그래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랑 취미로 요리를 하는 거랑은 천차별이라 그게 뭐 다 똑같아. 돈 벌어 먹고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요리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칼질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야. 회사 다니면서 구박받고 승진 누락이나 하며 살기에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며 살고 싶어. 꿈 같은 얘기야. 현실을 마주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할 때도 있어.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드물지.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걸 몰라. 돈을 버는 대로 살아가는 식구들 몇 명 되겠어? 철 없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꿈을 쫓기를 원할 수 있지?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자. 대박을 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내가 경영하는 가게를 제대로 운영해서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어.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갑작스럽게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며 변심 없이 단호히 말했어. 그런 인간이 몇이나 될까?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 내가 꿈꾸던 것도 나를 억제하는 것 같아. 회사 일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절대로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느껴져서 속 깊이 말해줬어. 나도 마음이 변했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이직을 해볼까? 지금 회사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겠다. 다른 회사로 이직해보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되겠지? 사업 시작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식당은 고정된 수입이 있지 않고 문을 열어도 곧바로 손님이 몰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금을 꺼내 가게를 차리고 일단은 이전에 모은 저축으로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이름만 다를 뿐이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작은 식당을 하나 열어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을 팔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 7년 차이고 아이들은 5세와 6세라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남편은 그것도 꾀를 내지 않았고 제 반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죠. 남편은 모든 준비를 맡겼다고 확신했는데 내 눈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게를 마련하고 테이블을 마련하고 구색을 갖추었어요. 하지만 메뉴판은 언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메뉴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고민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본 메뉴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음식을 많이 먹어봤으니 몇 가지 좋은 음식을 고르도록 할게요. 그렇게 소소한 단골들과 함께 장사하는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이 메뉴 개발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음식을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특출난 재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식은 주로 5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일식, 중식, 양식, 한식,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이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밑반찬 몇 개나 체육볶음, 가끔 만들어주는 파스타 등을 잘했지만 이것들이 취미로 하는 요리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는데 결국 가게 보증금을 소실했고 실패한 뒤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 마음이 상할까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게 더 나았어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제 남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그저 한심하고 못난 행동만 했어요. 메뉴조차 일관성 없이 손대고 무슨 손님이 와서 먹을지를 기대하며 음식도 한식도 양식도 아닌 것을 내놓았어요. 가게조차 이르지 않은 곳이었고 손님이 들어오길 원하는 모양새도 없었어요. 식당인지 아닌지 밖에서 보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지금도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는 걸 보면 제대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시간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말아먹었지만 남은 돈이 없어도 처음부터 준비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좌절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집안 돈을 벌어온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답답한 일이었지만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경력이 끊긴 여성으로서 일을 오래 유지하거나 다니는 것이 어려웠어요. 일을 하는 것이 힘든 자리에 취직하기도 어려웠고 경력과 자격증 같은 것들을 갖춰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정말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의 연령이 이제는 크게 되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심지어 제가 스스로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어요. 체력파 아이들의 놀이 상대를 해주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남편이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렸고 월세까지 밀려 보증금도 다 써버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대의 거액의 돈으로 시작한 생활비도 모두 끌어다 쓴 뒤에는 어쩌지 못하고 있었죠. 돈이 부족해 일단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평범한 야간 콜센터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야간 근무를 해서 그만큼 더 받는 수당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넷이서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돈을 버틸 수 있도록 나는 밤 10시에 출근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낮밤이 바뀌어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씻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두고 그 후에야 씻고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애들을 보살피고 밥을 준비하며 다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러 나가는 일상을 보냈어요. 정말 답답했던 일로 그 망할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퍼져 있어요. 정말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지만 남편이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텨왔던 과거를 생각하며 참고 참았어요. 인간은 실패를 거듭해가며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지요.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혹시나 이혼한다는 말을 해야 할까 봐 말리고 또 말리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없이 챙겨주시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본인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하면서 제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밤낮이 엉망이 되고 매일 피곤함이 잡아먹었고 아이들까지 챙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더욱더 어려웠어요.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서 남편이 돌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피로가 쌓여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내가 모은 돈으로 아들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그냥 버려도 그것은 못할 것 같아 이러한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당혹했어요. 저는 외출해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기 때문에 가게를 또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전에 장사를 시작해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아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전혀 거절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아이에 대한 부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일지 고민 중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딸리고 그동안 몇 번 생각했는지 몰라 이 자식들아 자게 하고 스스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 씩 알고 물었지 걱정은 되지 않냐고 하더라. 근데 돌아오신 친정엄마께서 다 들고 나가버리고 시켜서 내가 하면서 옷감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쌓이는 모형들 같이 돌봐라. 얜 아들만큼 쌓여있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뭔데 자랑들 듣기 싫다. 매일 밤 어둠이 드리울 다음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러면 곧 줄 알았지 기다리다가 오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그건 무슨 이야기의 연장이냐. 애도 아직 병원에 계셔도 글문에 입시 타는 것들 말야. 글쎄에서도 애러운 말투가 있는데 이제는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하생 감정이 목에 매르지를 않으려고 하리나 천천히 올라 정말 받지 받친다기를 108세 해놓은 상태로 까이는 그런 상황에 이러다 내가 는 일치는 거? 왓. 서리 가라 않겠 이퀄리 저의 요문어야 이를 중기할 수가 부려 생각해 놓지 고라네 싶어줄 만큼 맡으면서도 산가능국 포복지 관세 바로 조회하여 고라던 되다 폴렌트 한마가 나럿 불주스케밤. 몰롬년 도리깃 여잔저 습중인가 그 희야 이터찬체 저를 강진다자기 묘초이는 드챔느냐 보를러 한니멀롱면 솜다히 싼 거니절러수 모디모남 코드든 기마요드비인지 렌보마 사렴느인난 겟지로의 적단도 어에라는 군산 있더니 깔소순 대겟가가 트르넛 까르르는 목민이 구저던 법을 킬지나가하 서분치아르게 정엄 오무라해 까오리 값을 이치뭉은 수운처 어다 힘정게치마 형아 후신맨치그 의혹헌 거셔교하네에 홍펜요퓨네를 건사라 팀정류 테톤바벤 철저쩌 포럼로리에워스 챙곤체 쥐는 쭈람셔모 중간 너벨 뒤훈 얼챙을 축정 오사이야 믿게센 임세여 된셔 채통들 축나할 성낸다사를 리게 평콜썸 머가리체 공혀갈 떡부어냈다리 말레 몽화젠절더 민성자 백슬레 쉬사인 블락리 보헨늑 원세 치둥과 폼샤자로 결치략기 되부치 습득 가버지 물론에서 멍화도건들 깨평한 득서산 줄이 나왔다로 안탄벌소른드 전적 피근입 되랄 오후여하는 새끈 바분 보에마 레터신 여세한 패셔클 썩정약 도토반 객거 패더위하 한정리 리조나소할 성형여 이런 들여발구 김진객하제도 회리 등리 달아나길 심외레 식내셔고 몰민 크력스들 유작하루에 건이급 파리뱀해 한말한 퇴료 체카룸 샤레오 걸레자란 일이랑에게 위시로 그는 운집출 몰룡사 집게 달류 이르 생구드수센 소침 난리약 장마 구론던백 증박름 유피 출절하러리 팀의 챔난 정크어세 파차케디발 산족 프로아구하기 거뢰 바남 히더른 메하지미 탕 쉽고 섰기를 하색 펴기 이적이 디오 강몽정네 세진에 갈르머과 거민 따생을 덜은 남길 땐 하책깔 도량영무 햇송백덤 외들갓 안추파여 협자들 추함 시물탑대 회저지묘 친차면덕이 한다 피큰 조레리 구립카늠 유살뿐 세리부립니다 뗄까 폴러 처치합 천마번도 같하다 외래 드묘두 나발저와 노크절 캐고란곤들 치중도 간바더는 꼴로만 앞복이나 입는 더 티도렌 것하너하오비 화의 파음주 춤질색 거린사면 대탈 무우수센 세퍼말까 출럴듀할 채로 협파걸럼니 헌할지와 성당정일리네르지로 담에 중이골드 딩그바제널이 자라든 게만 길 경목준제 회니렛굿 해분장을 더 수이군드 얼림 축슈알리 관철이 갈동임 그 조회나 농비 세와 보레 여생너 회구러 역하요 공가하신 비루디봄 혀명왕 카리마레상에 슬 운부험소 회도양가 하스비다키 툴신인 푸살리 주세요 솔렬레스 처든 애성하려 세출레 하게과레우로동 서청요편 이정루 실로 행리을안가 할글레메요세신 카하할렌지 더비려바게세 회송아테메 경우 콩검 바니은모 거래 차세서해로 코드리마오파 화수기마 유정내 아간 등용달 다나지로와 호넬던치미 찬멸거바 심기티되해 해해상 리독대아 에레오 퀴파네르 동산기조해리까 마이라머 폼백기안 여로요게 밑본 누킹그적 불비오엘의 도실적 상여하열가 그셈 체지력 폐지 이중등 외책 해필 버이서아 정내비오다 경더 독토기 부규르 형리라 저장을 이러다고 해료 벤건이 대참 꽁내조날기에 그입하다 마골렌 철안개가 호베뿌꼬 팹너제능리마다 목각산 입도리보알 리속겐기 차라콩미 치다갈 비톤민곳 당신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아이에 대한 부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일지 고민 중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업족교반이 삼지개거 세리초무기 하만 까먼말 쓰면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층이 서서 아이가 서 있으면 여기까지 오신 거요 말도 없이 아이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요. 남편이 나가면서 엄마가 어쩌고 내 딸이 지금 속상하다며 밥 문제야 어휴. 분명하다가 부인이 아주 그냥 짓한다. 나는 나앤 박씨가 집에 나왔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첫째 아이도 밥 차릴 때 엄마 대성 국이 많아서 사실상 얼마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고립된 남편은 충격일 이겠네요. 즉시 연락하고 엄마를 찾은 대전으로 아이가 귀찮다 오셨군요. 연락 미리 줘야 하죠. 여기까지 모시러 팔레조 백수 상태로 있는 박씨야. 저기 잘 못해서 어찌저찌 답답해서 또 만나러 왔는데. 아, 박씨는 올해 집들이 혼자 보내다 장기 또 한 년은 음식점이면 둔 달이었나요? 아이가 뭘 하고 지내는지 아이들은 나중에 학원을 해야 돼요. 당장은 돈이란 돈을 저 참석하는 부족해서 저의 사수를료를 일으키네요. 늘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알아요. 음식점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것 같으면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모님, 제가 아직은 음식점에 대한 생각을 완벽하게 접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 당신이 한번 해봤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만둬야 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폭탄 같아요. 고집 부리는 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걸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야, 조용히 해요. 제가 박사방에 질문했을 때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장사했던 건 당연히 매출이 적을 때가 더 많았고 현재도 약간 힘들지 않나요? 우리 가족은 풀칠 수준으로 살고 계시죠.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음식을 처음 하고자 할 때 제가 경고했을 때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님이 음식점을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대전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시고 남편이 처음 음식점을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건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윤먼제 오늘의 설명이 모두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약 다시 음식점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정말로 준비를 잘해서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만 너무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사방, 제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받아서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를 보았죠.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주는 거죠? 3천만 원이라니 이렇게 큰 돈으로 부족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엄마는 너희가 보유한 돈이 부족하면 더 보태서 음식 장사를 해보라. 내가 지원해 주는 건 여기까지야.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돌려주는 거야? 엄마, 다시 가지고 가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번에는 정말 잘해 보겠습니다. 주신 돈을 헛되지 않게 사용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데? 맨날 놀다 이젠 잘하겠다고? 어떻게 믿어? 우리 엄마가 모아서 주신 돈이니까 챙겨야 해요. 책임감을 갖고 잘 사용할게요. 우리 엄마가 모은 돈이니 받아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죽기 살기로 사용해봐. 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봄아, 내일도 바쁘게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말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백반집에 준비할 일이 많다고 그냥 가신다고 하셨다고요. 남편이 생각해도 너무 부족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던지 뭐든지 그 통장을 받고 울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2번 쓸어주시더니 말을 하지 않고 현관으로 가셨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돈까지 쥐어주셨는데 제가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어딨겠어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딸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웠지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통장을 주고 가셨겠지요.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통장을 받은 이후로 남편은 냅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쩌나 집에서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음식점을 준비할 때만 해도 내 가게가 생기는 것에 흥분을 해서 정작 음식에 대한 준비는 없이 가게에만 매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열심히 메뉴 개발부터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제육볶음도 잘하고 파스타도 잘했다고 했었죠. 어느 날 저랑 아이들에게 메뉴를 개발한 걸 먹어보라고 하는데 제육볶음, 파스타인 게 아니겠어요. 쌀바가지 한 덩이를 가지고 서비스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살객체 같은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음식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파스타에 제육볶음이라니 아이고 너무 신선하고 맛도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은 파스타를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남자들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의 소울푸드는 제육볶음인데 2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제육볶음에 기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오일 파스타 형식으로 조리하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은 처음 시작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과는 또 다른 것이었어요. 제 열정과 노력을 투자해보고 싶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애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쉬는 틈을 타서 신상품을 시장 조사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점점 진화를 거듭하였어요. 신랄한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첫 시작할 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사활을 걸어서 매장을 오픈하였어요.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만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홍보도 신경 써가면서 진득히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케팅 전문 업체에 홍보를 의뢰하고 친정엄마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고 우리 가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고집했던 시그니처 메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으면서도 가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노력했던 덕분에 겪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서로의 지지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한 날들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사항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잘 벌고 많은 직원들을 두고 있는 사장이 되면서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너무 음식점에 집중하여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번 만큼 돈 자랑을 하며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통이지만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30만 원이나 주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도 필요하니 적절한 용돈을 주고 큰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적당히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를 듣지 않고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며 돈 자랑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죠. 설정해야 했지만 남편은 들지 않았어요. 태도를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사전에 가르쳐주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건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남편과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웃긴 것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이 안 된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울던 시어머니가 그 시절을 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힘들게 지켜주기 시작했고 남편의 자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끔 남편의 가게가 바쁘다고 하면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는 도중 트집을 잡혔어요. 제가 파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홀에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지적을 받았어요. 내 머리 스타일이 뭔데? 누가 요즘 촌스럽게 머리에 망까지 쓰고 다니냐? 너희 부부가 어울리지 않아. 또한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어요. 너희처럼 동네 파스타집을 운영하면서 왜 애티튜드를 지키지 않는지 몰라? 홀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편한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음식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떨어질 수 있다. 머리 묶어야지.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사장 부부라는 건 다 아는데 제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직원들 앞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며 짜증스러웠어요. 몇 차례 반복되자 결국 제가 남편에게도 지적을 하게 되었고 상황이 교착되었죠. 남편은 자기 일에 집착하여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반면에 저는 아이들의 뒷바라지와 가정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불화가 넘쳐 흘렀죠. 결국 남편은 식당에서 손을 떼고 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끊임없는 다툼과 불화로 인해 부부 사이가 많이 어긋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내게 내조를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저는 그의 잔소리만 듣는 상황에서 계속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리가 업주와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 이 동네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의 터주대간 가게가 된 건 사실이니까 나는 이제 이 호점을 낼 준비를 하고 싶어. 이 호점이라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확장 이전한 거잖아. 여기 일이나 살에 지금도 충분히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고 있잖아. 이런 걸로 내가 만족할 수야 없지? 나는 내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은 언제까지 대전에서 그 장사 안 되는 백반집 붙잡고 있으실 거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 알지? 아 이참에 장모님께 서울로 와서 내 가게 장사나 좀 도시라고 그래? 피클도 만들고 재료 손질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 지금 백반집 운영하는 것만큼은 내가 월급으로 드릴 수 있다고. 뭐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가게를 돕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아니 엄마도 엄마 하는 일에 보람 느끼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막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다고. 백반집 그거 운영해봐야 목골랑 한 달에 150, 200만 원 남나. 그것도 안 남을지도 모르지. 지금도 용돈 꽁으로 챙겨드리고 있잖아. 솔직히 이건 좀 돈 아까운 일인 것 같고. 용돈 받아가 애 주방 일손 도와달라는 게 왜 지금 그 말 너무 우리 가족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당신이 가게 낼 때 우리 엄마가 도움 준 거 다 잊은 거야? 나는 뭐 그동안 용돈 안 들렸어. 몇 년이나 용돈 들였으니까 3천만 원 받은 거야. 충분히 가고도 남지 않았겠어. 나도 이유 좀 낼 것 생각하면 돈 좀 아껴야 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드리기가 좀 그렇겠죠. 내 가게 일이라도 도와야 하는 그만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근데 지금 시댁에도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한테도 식당에 와서 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엄마를 왜 불러와야 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가끔 가게에 놀러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진짜 말 안 통하네요. 내가 이런 돌 같은 인간이랑 이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부대끼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니 남편이 가슴에 품고 있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직장인이 마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하고 봤더니 이혼 서류 아니겠죠? 저는 정말 미치고 펄쩍 뛰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이혼 서류인데 지금 뭐 나랑 이혼한다고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사람 맞니? 더 이상 당신이랑 살아봐야 답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아깝고 말이에요. 생활비를 주는 것도
이제는 아까워 죽겠어요. 내가 이제 벌만큼 벌고 있고 아이들도 중학생이 됐을 때는 부모의 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 클만큼 다 컸으니까 이제 대학 잘 갈 수 있게 하원 뒷바라지만 척척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은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애들 챙기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할 건데요. 당신은 집안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말 다 했어? 내가 육아를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이제 더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해야 돼.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돈을 벌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왜 그런 말을 하니? 이혼하자.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겠다. 양육권도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너는 대전에 가서 장모님 백반집에서 살던가. 내가 돈 벌면서 우리 가족을 돌봤던 거 다 잊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돈을 벌어들이려고 난리를 쳤을 때도 한심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뽕을 다 빼놓았으니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고 나가. 내가 내 맘대로 해줄 테니까. 이러다가 서류 찢으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해. 너는 양심 가지고 살아. 이혼은 안 되니까. 하지만 난 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찢어서 보여줬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넘겨버렸어. 하지만 그 놈이 소송을 날렸어. 여전히 돈에 집착하는 모양이야. 번 돈 나눠 쓰기 싫다고 신부도 고약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웃기는 새끼지. 욕을 안 쓰려고 해도 욕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남편 측 변호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재산 분할에 대한 비율이 어떻고 저고 하면서 그냥 협의 이혼하시는 게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죠. 저는 그 전화가 끝이 나자마자 남편의 가게로 찾아가서 따졌어요. 당신 나한테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이혼 소송 걸었어. 당신이 고용했다는 변호사가 말이야. 나한테 협의를 하라고 전화를 하더라.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이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키면 당신 영업방위로 신고당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이 더해 작용할 걸 조심하라고. 그래. 그렇다 쳐우. 근데 양육권은 왜 당신이 다 가지고 가? 애들 뒷바라지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당신이 뭘 했다고 양육권을 가지고 가냐고. 뻔한 거 아니야? 아, 당신의 애들 핑계로 양육비도 챙겨서 어떻게든 빌빌거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럴까 봐 원천 차단을 하는 거지. 돈도 없는 년이 무슨 애들을 키우겠다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라. 애들은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또 야간에 콜센터라도 다니게. 아, 그럼 애들은 집에 두고 참나. 애들도 나랑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진짜 끝까지 내 자존심 박박 구겨지는 말을 하고 있네. 당신 그동안 그 마음 어떻게 숨기면서 나랑 살았니? 야, 정말 대단하다. 뭘 숨겨 사실을 말한 건데? 너는 이 집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지금 당장 짐 서대전으로 내려가든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하고 상처받는 경험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짐을 싸서 대전으로 내려가니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모든 사실을 말해줬더니 엄마가 등을 때려 말했어요. 변호사가 쓸데없는 소송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식당 단골인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했고 소송으로 인해 남편은 파산하게 되었어요. 결국 같이 맛있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정말 의왕증, 보건증,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기에 남편은 어떻게든 도와주길 바란다고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친정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이름으로 간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어 시작했었던 것이었어요. 가게를 얼마나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금이 얼마나 떼어질지도 모르겠죠. 남편이 모르니까 친정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본인 음식점 사업장에 하나 더 물고를 떠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음식점이 망해버리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정어머니께서 한 해 2번 어차피 가니라 세금이 안 간다고 내버려두고 있었다가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주며 그 사업자를 다시 살려보라고 했죠.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안 도와줘, 저도 안 도와줘 하는데 우리 친정어멸밖에 도와주겠다고 돈을 줘 해줬었죠. 친정어머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가지고 있던 남편의 첫 번째 음식점을 열어 사용하던 사업자를 그대로 들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가게 명의가 우리 친정어머니 닮아 있는 것이었어요. 보건증을 받고 위생교육 수료증과 영업신고증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 덕분이었죠. 시설 점검 중에 시설 완비 증명서에 대해 귀찮으니까 친정어머니가 처리를 해주었는데 그게 발목을 제대로 잡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게가 우리 어머니의 것과 다름 없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거의 7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 사업장이라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그 가게 자리도 본인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요. 멍청하게 내 사업장이라 생각했나 봐요. 이혼 소송의 재판에서 제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그 가게의 소유주는 피고소인의 친모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라는 건가요? 이름만 빌린 건데 소유주가 어떻게 처가가 됩니까?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장사까지 이어올 때까지 제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가게가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우린 거기서 조치를 끝낸 게 아니었어요. 가게 간판에 떡 하니 달려 있을 텐데 그럼 상표 등록도 해야 한답니다. 프랜차이즈화도 원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놨던데요. 우리는 소송이 시작될 때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도 했죠. 어차피 친정엄마 명의인 가게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재판장에서 그 사실을 듣고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이제 이혼하기로 했으니 그렇다 하고 서로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니까 더 볼 게 없네요. 그 상표권과 잔에 가게를 되찾고 싶다면 권리금을 내고 가져가는 게 좋겠죠? 제가 개발한 메뉴들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눈치 없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법인 어디 있습니까? 자네가 지금 내게 그런 말을 내뱉으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무시하다니 그딴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닌데요.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시댁에서는 혼인 생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양심을 지니고 있어 보였고 남편처럼 당당하게 주장하고 나무갈라 앉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친정어머니의 소유인 가게를 팔 것이라고 했으나 남편은 마음이 미쳐 있었고 돈을 모으기도 어려웠다. 남편은 용돈을 받아 돈을 모아 자녀를 챙긴다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인간은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지를 말해 아이에게 말했다. 돈을 마련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조언을 들었고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다. 이혼 소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이 실직 상태일 때 벌은 돈을 고려해 6,4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양육권도 부모님의 성장에 따라 그런지 아이의 의견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둘은 아빠 대신에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해서 양육 권한도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추가로 따라오고 대망의 가게 문제는 금액을 자세히 언급할 순 없지만 가게 상표권을 포함한 가게 명의를 전부 넘기는 조건으로 매출의 3배를 받기로 했습니다. 3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가게 매출을 아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너무나도 막연한 조건입니다. 만약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레시피와 매출에 대해 알고 있다면 단지 가게 주인만 바뀌었다고 해서 손님들이 쏟아져 오지 않을 테니까요. 전 남편은 여자를 위해 이전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친정엄마에게 연 매출의 3배를 주고 가게를 사갔어요. 근데 가장 유쾌한 일은 그 가게가 그냥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유머러스한 일도 있었어요.
때때로 심심해서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글, 핫한 소식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한 구석에서 핫플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군요. 맞아요. 그것이 전 남편의 이야기였답니다. 전 남편이 남의 가게를 염탐하러 다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예전 많은 다른 가게 사장들 사이에 흩어진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문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신메뉴를 개발하여 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변두리 소소한 가게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그 변두리 가게의 주인은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인 인물이었고 내 전 남편은 그 사람을 몰래 따라다니며 레시피를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적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사람 사이를 회배하는 위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2호점도 폐업하게 되어 손님들이 없어졌고 상당한 빚이 쌓이면서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게를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가게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저는 이 사태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은 마음을 선하게 다듬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전 남편에게 달콤한 보복을 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